아이고 갑자기 말하려니까 목이 잠기네요. 이제 말할 거는 페이지 70부터 79페이지까지 내용이에요. 이게 뭐 칠판이 좀 부족해서 두 번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부터 중요한 거가 나오죠. 우선 개략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우리가 이제 아까 영구자석 직류정동기의 모델링을 봤잖아요. 근데 그거는 모터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 걔가 어디에 해당하냐면 한 요 정도 해당해요.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해당한다고 봐야 될까? 그래서 제가 이걸 왜 했냐면은 이 책에 부분 나와 있어요. 제어기가. 그래서 나중에 보면 헷갈리는데, 전류 제어기가 가장 중요한데, 왜냐면 DC 모터 방정식 보시면 전기자 그 회로에 인가 전압이 전류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전류를 제어하는 제어기가 가장 안쪽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터 방정식 옆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속도 제어기, 그 다음에 위치 제어기가 밖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은 아까 전까지 본 영구자석 DC 전류기는 이 가장 안쪽에 있는 거고, 거기에 전류 제어기가 붙고, 바깥에 속도 제어기가 붙고, 가장 바깥에 위치 제어기가 붙고 하고, 사용자는 위치 지령을 주는 거죠. 근데 그때 모터 예전에 잠깐 들었던 내용 같은데, 모터를요 용도에 따라 위치만 제어하던가, 그러니까 위치 제어하고 속도 제어하고 목적이 틀린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지금 과제 같은 선박은 프로펠러의 정확한 회전 각도를 제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물론 정확히 제어하면 이제 속도가 결정되긴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속도만 제어해주면 돼요. 이런 추진체 같은 경우는. 근데 예를 들어 그 서보 모터 같은 경우,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서보 로봇 같은 경우는 속도도 중요한데 위치가 더 중요하죠. 정확한 포지션에 가서 딱 멈춰야 되고, 또 바로 이동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모터 사용처에 따라 제어기가, 위치 제어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직 프로그램 그렇게는 안 짜봐서 모르겠는데, 여하튼 간에 풀로 다 달리면 전류, 속도, 위치가 붙고, 제가 봤을 때는 전류, 속도만 붙으면 뭔가 일단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다시피 제어기가 이렇게 붙게 되는데, 바깥쪽으로 가면 갈수록 느려져요. 그 제어 주기가 느려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책에서는 예를 들어 위치 제어기의 속도가 있다면 속도 제어기는 걔보다 5배는 빨라야 된다. 그리고 속도 제어기가 있다면 또 전류 제어기가 5배는 또 빨라야 된다. 어떤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있고, 또 이제 책 나중에 가다 보면 우리가 이제 전력 변환 스위칭 모듈 스위칭 모듈이나 스위칭 스택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스위칭 주파수가 따로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PWM을 만드는 그 스위칭 주파수가 따로 있는데, 걔보다는 한 또 10분의 1, 20분의 1 정도 돼야 돼요. 뭐가? 전류 제어기가. 그럼 대략 속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위치 제어기가 스피드면 속도 제어기는 5스피드고 전류 제어기는 25스피드고 전력 변환기는 최소 250에서 500배 정도의 스피드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역환산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 스위칭 주파수가 500Hz다. 이거 500Hz 너무 작다. 저기 5kHz다. 예를 들어 5kHz면 일단 책에 나와요. 전류 제어기는 한 10분의 1 정도, 500Hz.
해서 이제 제어를 하게 되는 거고, 속도 제어기는 걔보다 5배가 느려야 되죠. 100Hz가 되는 거고, 위치 제어기는 또 5배가 느리니까 20Hz가 되는 거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5km면 여기는 500, 여기는 100, 여기는 20Hz가 되는 거네. 물론 스위칭 속도를 뭐 5kHz 쓰는 데가 있으려나? 여튼 비율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요 속도 관계 때문에 나중에 이 모터 제어 책을 보면 속도 관계, 그러니까 서로 간의 속도 조건이 때문에 이 제어 파라미터가 결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첫 번째는 전류 제어이죠. 전류를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터 방정식에 전류 제어기를 부가를 하는데, 우리가 아까 봤던 모터 방정식엔 여기 KP라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 RS가 이제 VA에 해당하는 거고 YS가 오메가 M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모터 방정식만 놓고 따지면 이 KP가 없는 거죠.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류 제어기는 우선 뭐냐면 입력 전압 RS랑 출력 속도에 대한 괴한, 그러니까 유기 기전력의 크기죠. 그거 두 개를 뺀 에러를 증폭하게 되는데, 거기다가 어떤 제어기를 넣어서 전류를 증폭하게 되죠. 왜냐면 어차피 KP가 안 들어가면 그 에러 값 자체가 모터 전기자 회로 방정식에 의해서 전류로 변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어떤 상수값을 곱해줘가지고 내가 원하는 전류값이 나오도록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전류 제어기는 모터 방정식 안에 그 에러와 전기자 회로 방정식 사이에 들어가요. 요 제어기가 들어가는데, 제어기는 현재 여기는 뭐 책이다 보니까 세 가지를 설명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PI 제어기를 쓴다는 게 결론인데, 이제 P 제어기나 I 제어기의 특징을 알면은 PI 제어기의 특징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P 제어기는 딴 게 아니라 에러에다가 어떤 상수 KP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기자 전압 RS를 주고 역기전력이 아니라 유기기전력 Y 오차를 약간 증폭을 하면은 전기자 회로에서 내가 원하는 전류를 더 뽑아낼 수가 있는 구조죠. 근데 요거 한 가지 단점이 있는 거예요. 이제 뭐냐면은 이 전달함수, 여기 이제 책에는 표기 안 되어 있는데요. 요 순수하게 전기자 회로의 전달 블록 선도는 그 개반형 타입이에요. 순수하게. 근데 입력에 대한 출력의 전달함수는 이 페로프 전달함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위에 C라고 붙여줬어요. 클로우즈드의 약자의 C, 여기 O는 오픈의 약자의 O. 그래서 아까 이거 괴한 시스템의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여기서는 피드백 전달함수가 그냥 1이거든요. 그러니까 H가 1이에요. 1이기 때문에 그냥 1 더하기 요 위에 전달함수, 요 KP 포함해가지고 걔 전체 분의 전체가 되죠. 그래서 얘는 이 KP, GP를 다 나눠주면은 1 더하기 KP, GP 분의 1 또 전체 1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럼 딱 봐도 얘는 GP가 뭔지는 모르지만 우선 요 식에서는 S라는 인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얘를 그러니까 정상상태 오차, 그러니까 T가 무한대로 가는 정상상태 오차를 계산을 해도 이 식이 그 자체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 입력분의 출력이요 1이 아니라 1보다 작은 어떤 값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딱 1이 돼야지만 입력과 출력의 정상상태 오차가 없어진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1이 아니기 때문에, 1이 안 되기 때문에
오차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KP가 굉장히 큰 수가 되면, 예를 들어 무한대가 되면은 이 부분이 제로가 되니까 1이 되지만은 물리적으로 그냥 회로 설계할 때, 그러니까 프로그램 짤 때 KP를 무한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유한한 값을 가지기 때문에 절대 시간이 많이 흐른 정상 상태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적분형 제어기, 이제 I 제어기, 인테그랄 제어기죠. 그래서 S분의 KI가 들어가는데, 뭐 S분의 KI는 알 거예요. 적분, 시간 함수에서 적분 형태를 라플라스 하면은 S분의 뭐가 되잖아요. 그래서 S분의 1은 이제 적분 형태라는 거고, KI는 적분 상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도 마찬가지로 입력 RS에 대해서 출력 그 Y에 대한 전달 함수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이 S라는 인자를 다 똑같이 곱해주면 이렇게 앞으로 S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S 더하기 블럭 분의 블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T가 무한대로 가는 정상상태 오차식을 계산을 하면, 이거 이제 일일이 설명 안 해줘도 이제 알 거예요. 라플라스 할 때 한참 떠들었기 때문에. S가 0으로 가는 게 T가 무한대로 간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를 쭉 계산하면 S가 제로가 되면 이 분자 분모의 상수만 남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스템이 뭐든 간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GPO 이 형태에 관계없이 정상상태 오차는 없어져요. 여기 1이 되니까. 즉 입력이랑 출력이 완전히 같아지는 거죠. 근데 단점도 있어요. 뭐냐면은 이 GP가 예를 들어 아주 재수없게, 재수없긴 아니고요. 그러니까 GP 그러니까 플랜트의 차수에 의해서 얘가 약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GP가 예를 들어 2차 함수의 뭐 표준형 비슷하게 나온다. 그렇게 되면은 이 분모의 뭐 예를 들어 분모의 특성 방정식에 뭐 허수군 이런 식으로 함수가 구현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상상태 오차가 제로가 되질 못해요. 그러니까 적분은 그냥 일반적으로 정상상태 오차가 제로가 되긴 합니다만, 이 특성 방정식, 그러니까 플랜트 종류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경우가 호불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이 아니라 이제 요 두 개의 특정점을 다 모은 게 PI 제어기죠. 우리가 보통 지금 쓰고 있는 PI 제어기인데, 이렇게 에러 증폭하는 부분이랑 적분하는 부분이랑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달함수 형태로 쭉 구하면 1 더하기 KP 더하기 S분의 KI GP 오픈 게인 분의 KP 더하기 S분의 KI GP 오픈 게인이 되죠. 그래서 얘를 마찬가지로 정상상태 오차를 쭉 계산해 보면, 이거 보세요. 다 설명했던 거예요. 정상상태 오차에 대해서 쭉 계산하면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S가 제로가 되면 정상상태 오차에서의 특징은 적분 제어기 특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이 나와요. 1이 무조건 1이 나와서 입력 출력이 똑같아집니다. PI 제어기가. 근데 반면에 KP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나와있지만 나중에 저 이제 후에 가면도 얘기 나오지만, KP가 있으면, 그러니까 비례 제어기가 있으면 그 주파수 대역폭이 증가해요. 시스템형에 따라서. 그러니까 즉 주파수 대역폭이 증가한다는 거는 프리퀀시가 더 넓은 대역을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더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KP를 적절히만 선정하면 그 시스템 성능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단지 정상상태 오차가 있으니까 적분형 제어기를 추가해서 정상상태 오차를 제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 KP랑 KI 값을 적절하게 잘 고르는 게 그 PI 제어기를 이용해서 어떤 플랜트의 크리티컬 댐핑, 그러니까 임계 감쇄, 최적의 어떤 동작을 할 수 있는 선정 포인트가 됩니다.
아이고. 자, 거기까지 나왔고요. 다음 거는 다시 칠판에 내용을 적은 다음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네요. 해서 잠깐 끊고 진행할게요.